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으로 마무리했고 아직도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계된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먼저 간단히 마켓 뉴스를 말씀드리면요. 오늘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소폭 감소했죠. 그렇게 마켓에 호재로 작용할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뉴스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되게 많이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고 많이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 얘기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주가를 보셔도 약간 횡보성으로 움직이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죠. 그 문제가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이 산업에 미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 기사를 보시면은 포드가 F50 생산을 조금 줄인다 그래요. 왜냐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 반도체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밀어두고 지금 5G 관련된 아니면은 클라우드에 관계된 종목만 위주로 일단 생산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렉트릭 비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줄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작년같이 EV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시면은 약간 오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에 저의 생각을 나눠봅니다. 그리고 우리 차마스가 요즘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나온다는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언론에 조금 힘을 많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런 글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차마스가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헬스케어를 힌딘버그에서 숏을 쳐버렸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두 개의 아규가 있는데 일단은 차마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또 차마스의 아주 명확한 숏세일러들에 대한 그런 의견, 공매도하는 기관들이 보는 차마스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또 우리 탐리 유일한 월스트리트의 한국계 미국인 분석가죠. 유일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많이 신뢰가 두터운 좀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람 얘기한 걸 잘 보세요. 탐리 gives the long-term bullish case for Bitcoin and why it is better than gold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이제 간단히 얘기한 걸 아리클을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왜 비트코인이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내용은 비트코인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자체는 계속 만들어내지 않고 21 밀리언 비트코인만 딱 만들기로 결정을 해놓고선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한정돼 있어요. 공급이 한정돼 있으면 수요가 늘어나면 늘수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은 1.6 밀리언 비트코인이 마이닝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4 밀리언 정도의 비트코인만 더 마이닝이 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생산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중에서 좀 로스트한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금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안전자산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값이 올라야 되는데 금값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연일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경제의 원칙과 다이나믹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간 마켓 분석을 보면은요, 4대 지수가 모두 큰 상승을 이끌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초록색으로 보이고 특히 오늘 눈에 띈 종목은 저에게는 디즈니였습니다. 저는 디즈니를 예전부터 상승을 예상하고 10월에 컬옵션을 싸게 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수익률들이 지금 세 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4월에 만기일이니까 한 2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제가 정말 믿는 우리 빅테크의 큰형님 애플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등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트스쿨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Stock to Watch. 제가 EXP라는 종목을 지난 겨울부터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보니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주가를 보다 보니 그 후에 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EXP라는 게 그러니까 저 회사 이름은 EXP 글로벌이라 그래요. 그리고 심볼은 EXPI예요. EXPI가 어떤 회사인지 아마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클라우드 베이스로 부동산을 하는 서비스예요. 단순히 부동산을 하는 서비스다 그러면 뭐 그렇게 관심 없겠지만 이제 이 규모를 보셔야 돼요. 커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UK,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아프리카, 포르투갈, 프랑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인디아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성장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세계의 잠식력이 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패런이 기존의 리얼 이스테이트 컴퍼니랑 달리 자기네들이 어셋을 갖추지 있지 않아요. 다 버추얼이에요. 다 진짜 쉽게 말하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일종의 게임 같아요. 저는 이 데모 툴이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내 아바타를 만들고 내 아바타가 진짜 움직여서 필요한 공간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만나고 서류를 진짜로 내 손으로 건네주는 것처럼 아바타가 건네주고 그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오피스 안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프로젝션 TV 안에서 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금 게임 같지만 이 가상현실을 실현하는 그런 인터레스팅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플랫폼이 단순히 이 리얼 이스테이트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플랫폼 자체를 다른 업체나 아니면 다른 산업에 이렇게 빌려주기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연회장이나 컨벤션 센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EXP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고유한 그 플랫폼 안에서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500명의 오디언스를 두고 세미나를 한다. 그럼 그 공간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virtually.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컨벤션에 가거나 그런 엑스포에 가서 느끼는 그런 체험을 가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인터레스팅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로는 USC 같은 대학교에서도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학생들이랑 오디토리엄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줌이나 그런 화상 채팅으로 하는 얼굴만 보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 공간 속에서 몇 명이 와 있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스피커가 스테이지에 서 있고 그 스테이지에서 프로젝션을 하고 진짜로 리얼리티가 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인터레스팅하고 또 그래서 EXP의 차별화는 뭔가 지금 부동산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시는 게 진로우나 뭐 오픈도어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진로우와 오픈도어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EXP 자체는 기존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던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그런 인터랙션 자체를 가상현실 안에서 하는 서비스인 거죠. 리얼터들도 부동산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자기 오피스가 있어요. 자기 오피스에 자기 아바타가 의자에 앉아 있고 책상에서 일하고 손님이 오시면 손님 아바타가 와서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현실 속에서의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띠을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택이라 그러죠. 컨택트 되지 않은 산업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언젠가는 이렇게 다시 컨택을 하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비록 버추얼이지만 리얼터와 셀러와 바이어들을 다시 리커넥 해주는 그런 툴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진로우와 오픈도어와는 좀 더 다른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광고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상이 조금 디스커넥 돼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서로 커넥되고 그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가상 공간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기존에 있던 조그만 키도 파트로 돼 있던 그런 테크놀로지를 하나로 인테그레이트 해서 그렇게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아바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뛰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내가 아바타가 나예요. 그리고 내가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필요한 사람들의 가이드를 받고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을 다 받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트랜잭션이나 어떤 인터랙션이나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진짜 실제로 줌미팅 같이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가상 공간에서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프로퍼리가 있거나 어떤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때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좀 더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EXP의 포텐셜은요, 일단 유저 인게이지먼이 진로우나 오픈도어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언택트 세대에서 리커넥트 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이 좀 더 친밀한 느낌을 가져주게 만들어주죠. 시공간을 초월한 거래가 가능하고요. 단순히 내가 사는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시간대에 같이 인터랙트를 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미나나 컨벤션을 위한 이 EXP 글로벌이 소유하고 있는 버추얼 베뉴를 렌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높은 감이 있긴 한데요. 지금 2월 16일에 주식을 2대1 분할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공부를 하셔서 자기의 종목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EXP 글로벌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백그라운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008년에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마켓 캡은 지금 8빌리언 정도 되고요. 쉐어가 70밀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배로 하면 이제 140밀리언 정도가 되죠. 140밀리언 정도 있는 쉐어면은 거래량도 이제 많아질 거예요. expworldholdingscom이 웹사이트예요. 한번 가서 보시면 되고요. 한눈에 보시는 이런 팩트를 보시면은 자산도 헬티하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크고 과거에서도 잘 해왔던 그런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오버밸류돼 있지 않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이제 레비뉴도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기점에 있습니다. 뎃 레이쇼가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뎃이 없어요. 자산이 상당히 많은 회사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버헤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완전히 위로 열려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트스쿨로 보는 주식 이야기. 오늘 볼 종목들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한 종목들과 그리고 바이든 시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이렇게 한번 묶어놔 봤습니다. 오늘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꽤 많은 상승을 했죠. 상승하는 분위기가 우리가 조정이라고 느꼈던 그때부터 지금 첫 하루, 이틀, 3일, 4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44,000원이라는 게 있죠. 어제도 약간 거의 뭐 어제 이브닝 스타로 이렇게 하락할 것 같았는데 오늘 상승으로 이끌어줬고요. 이 지표를 봤을 때는 내일도 상승으로 갈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 저지선에 약간 가까워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소폭 횡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도 4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트렌드 라인 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아직 상승의 여력이 있고 RSI도 아직 66에 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적들이 대부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켓 자체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스를 봐도 많이 컴다운 됐죠. 지금 21 가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빅스는 보통 21 정도 되면 안정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차트가 EXPI, EXP World Holdings라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게 제가 지난 10월부터였어요. 10월부터 한번 종목이 잘 횡보를 하고 10월부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횡보를 하는 그런 시기가 길어져 가지고 그때 약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다시 연말에 엄청난 상승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저의 관심 종목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순간 또 주가가 빠지면서 계속 관망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좀 확신이 생겨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게 됩니다. 지금 주가 자체로는 상당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버봇된 상태이고요. 지금 2대1 분할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상승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매수하고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 상태는 좀 과매수 상태고 이제 아마 2월 16일 날 2대1 분할된 후에 주가가 좀 안정된 상황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로서 봤을 때는 과매수되지 않은 상태의 주가라면은 한 92 정도 되는 주가가 좀 정상적인 주가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상당히 과매수된 상태니까 나중에 분할이 된 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니리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죠. 이게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갔냐면은 한 13% 정도가 지금 내려갔어요. 오늘 장중보다. 근데 실적 발표를 보니까요. 그렇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지금 뭐 실적에 약간 미스한 부분은 뭐냐면은 4분기 때 지금 컴펜세이션으로 돈을 많이 썼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 자기 직원들한테 준 돈이니까 그런 거는 큰 회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주 보유량의 같은 양을 추매를 했어요. 어차피 유니리는 뭐 쇼텀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적어도 몇 년 가져갈 그런 장기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나온 지도 이제 6개월 미만 된 신생아 IPO인데 앞으로 갈 날이 더 많겠죠. 그런 믿음을 갖고 저는 추매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략 보면은 122.95 그러니까 123 정도가 한번 지지가 되는 그런 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니티를 갖고 계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 지지선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서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핀터레스트도 어닝이 나와서 이렇게 이거는 반대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 하늘로 날아간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날아가서 지금 안착된 그 지점이 한 85 정도가 되는데요. 전반적인 트렌드 라인보다 상당히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거는 따라가시면은 고점에 물리는 딱 좋은 그럴 때가 되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트렌드가 일단 올라가고 좀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정상으로 내려옵니다.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좋은 뉴스가 있고 계속 좋은 전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때 추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저항선 밑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지금 현재로는 80불 미만으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냅은 거꾸로 떨어져 버렸죠. 지금 스냅 주가가 54에서 오늘 종가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지지선 정도 내려온 거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주가는 떨어졌어도 그렇게 크게 흘러내린 거가 아니니까 괜찮은 주가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어떤 인디케이터를 봐도 실망 매물만 있지 않다면은 55 정도는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퀄컴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을 많이 했던 종목이죠. 지금 이 전체 차트를 딱 보시면은 제가 구분하실 수 있게 좀 선을 그어놨습니다. 지난번 어닝 리포트가 나왔을 때 급상승을 하고 그 상승했던 주가가 144 정도 됐어요. 그리고 어제 급하락을 하고 오늘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퀄컴의 지지선은 149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히 슈퍼 사이클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아마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일종의 커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퀄컴이 아주 잘 버텨주고 그리고 애플과의 컨트랙이 아직도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퀄컴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 종목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레버리지 종목. 레버리지지만 반도체이기 때문에 하향보다는 상향이 많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생각하는 레버리지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가 횡보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방향을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SOXL 같은 경우에는 한 568 근처에서 아마 계속 횡보가 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최애 종목 어제도 한번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마찬가지죠. 지금 101, 102, 100 그 사이에 횡보를 할 거예요.
SOXL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 다른 반도체들과도 다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블루웨이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는 자연재생 에너지 쪽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 이런 거를 다루는 뉴스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바이오 테크 쪽도 이 민주당이 들어오면은 비교적 관심을 많이 받던 그런 분야예요. 그런데 바이오테크는 아시겠지만 보통 무슨 테라퓨릭 뭐 그런 회사들 그런 게 이제 이런 바이오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진짜 엄청난 리스크 엄청난 리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발만 담궈 놓고 싶으신 분은 이런 IBB라는 그런 iShare ETF가 있어요. 이 바이오테크 ETF인데요. IBB라는 거. iShares by BlackRock을 선호하는데 이 종목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지금 수익률이 8.2% 1월부터요. 그리고 이게 들어있는 홀딩을 보시면은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약회사들이에요. 이 종목들이 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다 아시는 리제네론, 뭐 일루미나, 모더나, 엠젠 그런 게 있고요. 이게 또 아래로 쫙 내려가시다 보면은 정말 이 페니주 같은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급상승하는 가의 힘을 좀 받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ETF예요. 보면 이렇게 홀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요. 이런 종목을 하나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바이오테크는 좋아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시대에 편승해서 발을 담궈야 할 때는 이렇게 ETF 같은 걸로 발을 담급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ETF는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매니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1일 선 정도를 터치하고 올라가고 그러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아주 최저점의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버봇된 상태는 아니니까 이런 사이클로 봐서는 다음 사이클보다는 좀 더 주가가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엔트리 포인트는 제일 좋기는 한 164 정도 되면 괜찮은 주가인 것 같고요. 지금 주가에서도 괜찮은 엔트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와 좀 다르게 또 우리 ARK 이건 다 아시는 거죠. ARKG 지노믹 이 지노믹도 하나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노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또 출렁꿀렁하면서 지금 이것도 약간의 큰 그림에서의 횡보를 하고 있어요. 꿀렁꿀렁하면서 103에서 한 109 사이를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 21일 선을 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ETF 같은 거는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언제 사면 좋죠? 지금 ETF 차트 좀 봐주세요. 뭐 그런 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딱 켜놓고 EMA 21일 딱 걸어놓고 그때 딱 치면은 그때 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 몇 번 드렸던 카니버스 관계된 마리화나 관계된 ETF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 조금 이것도 곤란한 종목이죠. 너무 회사가 많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와 팔로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POTX라는 ETF를 사서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저는 이 지지선을 거는 이 12.4불대에 지금 매수를 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종목은 한 5년 내내 계속 보유할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트렌드 라인을 쫙 거보면 지금 이런 트렌드 라인 상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오버봇된 상태이죠. 적정 가격을 보신다면 16.5 정도 그때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엔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점점 지나간다. 그럴 때는 이제 아마 또 적정 가격대가 변동이 오겠죠.